강원도 평창의 작은 시골 마을. 봄이면 산자락에 들꽃들이 피어나고 겨울이면 새하얀 눈밭이 밀려드는 고요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태어난 은지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아기였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은 약했고 부모는 아이가 혹시 오래 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늘 가슴 졸이며 키울 수밖에 없었다. 의사들은 선천적 당뇨로 인해 조심스럽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아이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며 나는 괜찮아라는 듯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은지를 두고 햇살 같은 아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단순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사람을 보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따뜻함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늘 병원 검진 결과에 따라 삶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현실이 있었다. 은지는 건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대신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매일 진지하게 커피를 내리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누구보다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집에 돌아와 주사와 약봉지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힘든 일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지는 못했다. 그 시절 은지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다. 병원에서의 인연이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드나드던 어느 날 자원봉사 활동을 나왔던 청년 승호를 만난 것이다. 그는 은지 또래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았고 목소리와 태도 모두 차분했다. 병실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눈 뒤 두 사람은 자꾸만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와 봉사자의 관계일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은지는 언제나 스스로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승호 앞에서는 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모든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처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평가 그대로 다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은지 씨, 오늘은 좀 괜찮아요? 응,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 덕분에. 내 덕분이라니.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나 사실은 이런 날이 오면 좋겠다고 늘 꿈꿔왔어. 그냥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아. 은지는 가끔씩 그와 나누는 대화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했다. 승호는 솔직했다. 그는 대단히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진심만 담아 말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은지의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다. 병원 복도를 오가던 단순한 대화는 카페 앞에서의 산책으로 그리고 장마가 끝난 여름밤 함께 보는 별빛으로 이어졌다. 은지는 어느새 자신이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다. 그러나 은지의 부모는 달랐다. 그들은 늘 딸이 행복해지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혹시라도 은지의 병이 남자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는 건 아닐까? 은지야, 그 사람은 좋은 청년 같아. 근데 내가 너무 아픈 거 알잖니?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엄마 알아. 나도. 근데 승호 씨는 달라.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아픈 것도 웃는 것도 다. 그런 약속이 과연 끝까지 지켜질까 난 그게 두려워. 어머니의 불안은 현실적이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언제든 병원비가 부담으로 다가오던 터였다. 하지만 은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이번엔 다르다. 진짜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을 만났다고. 승호는 은지의 그런 신뢰를 배신하지 않으려 무던히 애썼다. 그는 늘 말했다. 너 혼자가 아냐. 앞으로는 내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잡아줄 거고 내가 힘들면 같이 버틸 거야. 정말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믿어. 난 도망가지 않아. 은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누구보다도 살아가는데 지친 날들이 많았지만 승호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가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낼 수 있었다. 햇살처럼 웃던 아이 은지,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은지와 승호의 만남은 빠르게 깊어졌다. 병원에서의 우연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일상에 뿌리 내리며 어느새 두 사람은 함께 걷는 길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이가 되었다. 승호는 은지의 카페에 자주 들렀다. 때로는 커피를 직접 내려보기도 했고 손님이 많을 때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왔다.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커피잔을 나르는 그의 모습을 본 손님들은 사장님, 남편이에요? 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은지는 부끄럽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를 가족처럼 여겼다.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은지가 카페 정리를 마치고 나올 때 승호가 따뜻한 코트를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춥지? 이 코트 내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옆에서 이런 거 해줄 거야. 나한테 이런 걸 다 고마워, 승호 씨. 앞으로는 더 많이 해줄 거야.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결혼하자. 은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줄 리 없다고 늘 마음 한편에서 의심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날 은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약속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분위기는 간단하지 않았다. 은지의 어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은지야,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 건강이 늘 이런데 그 청년도 결국 힘들어할 거야. 너 혼자면 괜찮지만 같이 산다는 건 다르잖니.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웠다. 현실적인 불안은 너무도 선명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딸의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그러나 승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은지 부모의 집을 찾아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은지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은지가 자주 아프고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함께 안고 가고 싶습니다. 절대 은지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한쪽에서는 그 청년의 진심이 전해졌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은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아픈 거 알지? 나도 늘 불안했어. 하지만 승호 씨 옆에 있으면 나도 내 미래를 꿈꿀 수 있어. 한 번쯤은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처음으로 은지는 스스로 희망을 말했다. 그 모습에 어머니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을 약속한 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살림을 합쳤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방에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둘이 함께 산책하며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퇴근 후 함께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도 잔치상 같았다. 은지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꿈을 키워갔다. 나도 언젠가 다시 공부를 하고 작은 가게를 열고 싶어. 라고 말하곤 했고, 승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옆에서 지켜봐 줄게. 그들의 대화는 늘 서로를 안심시키는 힘이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일상은 동시에 양가적인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 은지는 늘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승호가 무거운 짐을 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 하지만 승호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라고 말했다. 은지야, 내가 있으므로 내가 더 단단해져.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아.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정말 그래? 가끔 내가 너무나 많은 걸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사랑이 원래 그래. 주고받는 거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은지를 울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아픈 몸을 잊었고 그저 사랑받는 딸, 연인,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약속은 그들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사랑이 시간이 흐르며 크나큰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이 은지에게는 영원한 희망이자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임을.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한 은지와 승호의 삶은 겉보기에 따뜻하고
안정된 듯 보였다. 작은 원룸에는 늘 은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장을 보고 돌아와 함께 저녁밥을 해먹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은지는 작은 병에도 쉽게 지쳐 누워버리곤 했지만 승호는 그 옆을 묵묵히 지켰다. 겉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행복한 젊은 연인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들만의 공간 안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승호는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며 지쳐갔다. 혼자 벌어들이는 월급은 늘 모자랐고 부족한 부분은 소액 대출로 메워야 했다. 대출 내역서가 서랍에 쌓일수록 그의 머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더 무겁게 얹혔다. 직장에서는 늘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승호였지만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던지던 농담이 종종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요즘 얼굴이 수척하다. 결혼한다며? 근데 말이야, 그렇게 아픈 애랑 결혼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돈도 돈이고 글쎄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농담이었겠지만 승호는 웃으며 넘길 수 없었다. 그가 선택한 사랑이 실은 다른 이들에게는 무모하고 부담스러운 선택처럼 비쳤다. 그는 차가운 컵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억지로 웃음을 짓곤 했다. 은지는 그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그가 더 지쳐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래서일까 은지는 병으로 힘들어도 더욱 밝게 웃으려 애썼다. 승호야, 나 이번에 카페 매니저 자리 제안 들어왔어.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면 우리 생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무리하지는 마. 나 괜찮아.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부담이 커졌다. 자신이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녀가 자신 때문에 더 일하려 한다는 미안함이 엉켜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승호는 점점 예민해졌다. 소음 하나에도 신경질을 냈고 집안 청소가 조금만 미뤄져도 날카롭게 반응했다. 은지는 의아했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피곤해서 그래? 아니야. 그냥 잘 모르겠어. 가끔은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 넌 나한테 제일 큰 사람이야. 나는 내 덕분에 살아가는 건데. 은지의 위로는 잠시 그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러나 곧 다시 몰려오는 현실은 그에게 벗어날 길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빠듯한 재정 상황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압박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언쟁이 오갔고 은지는 미안함에 말을 잃었다. 이번 달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 내가 인터넷 결제를 잘못했어. 금방 갚을게. 제발 조심 좀 해, 은지야. 우리 지금 진짜 힘든 거 알잖아. 승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은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연인처럼 보였다. 친구들이 그들을 보며 둘은 진짜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할 때마다 은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고 승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쌓여갔다. 그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계속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결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그 물음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 결국 그의 마음속에 은밀한 그림자로 자리 잡았다. 은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 결혼식은 봄에 하면 좋겠다. 꽃피는 계절에 드레스를 입고 싶어. 그녀의 눈빛엔 희망이 가득했지만 승호는 그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죄어왔다. 그가 느끼는 압박과 혼란은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전조가 되고 있었다. 작은 균열은 드러나지 않게 번졌지만 그 균열이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은지는 알지 못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은지는 평소처럼 카페에 나갈 준비를 했고
승호는 직장으로 향했다. 회사 동료들에게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으로 기억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고 점심때까지는 별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승호는 갑자기 자리를 비웠다. 동료는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을 뿐이다. 집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 집까지는 차로 5분 거리. 시계는 12시 47분을 가리켰고 그는 서둘러 핸들을 틀어 아파트로 향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충동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끝내야겠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심 같은 것이었다. 집 안에서는 은지가 점심을 준비하다가 그를 맞이했다. 뜻밖의 귀가에 놀란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승호야, 웬일이야? 아직 근무 중 아니야? 잠깐 나 집에 와야 할 것 같아서. 은지는 그의 얼굴에서 익숙한 긴장감을 읽었다. 근래 들어 종종 보이던 불안한 눈빛. 은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너 요즘 힘든 거 알아? 근데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우리 결혼식 조금 늦춰도 돼.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거 느껴. 그 말은 은지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승호의 가슴을 더욱 쬐었다. 그는 순간 억눌려왔던 말들을 터뜨리듯 내뱉었다. 넌 항상 당당하더라. 웃고 미래 얘기하고 근데 나는 솔직히 무서워. 감당 못할 것 같아. 끝까지 내 옆에 있을 자신이 없어. 은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답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했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게 나는 힘이 돼. 우리는 약속했잖아.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그에게 짐처럼 다가왔다. 수많은 압박, 빚, 소문, 주변의 시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순간 그의 눈앞은 흐려지고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충동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날 사건은 그렇게 일어났다. 감정이 폭발한 순간 승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 하얀 벽지에 남겨진 흔적, 부엌 바닥을 타고 퍼져나가는 고요한 붉은 빛. 은지의 눈은 커다란 공포와 슬픔을 담고 있었으나 곧 힘을 잃어갔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승호는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머리는 온통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분명 불안과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으나 막상 이루고 나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 여자친구를 제가 죽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친구를 해쳤다고요? 현장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집이에요. 제가 한 거 맞습니다. 기묘하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뜨거운 감정보다는 차갑고 기계적인 톤이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집안은 침묵과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수군거렸다. 은지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병원에서는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누군가의 마지막 모습이 평생의 악몽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마음속으로 안다. 은지가 얼마나 큰 공포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을지. 외삼촌이 용기 내어 확인했을 때 그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활기차고 성격 좋던 은지가 그렇게 떠나다니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승호는 평소 묵묵하고 다정하다는 평가를 받던 청년이었다. 사건 직후부터 동네에는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다. 어떤 이는 은지가 외도를 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빚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날의 진실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남은 이는 오직 가해자뿐이었다. 그날의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작은 균열이 모이고 모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 그것은 그날 정오, 평범해 보였던 하루 한가운데서 시작되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은지의 가족은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동생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머물렀다. 집안에는 늘 은지의 빈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식탁에 앉아도, 거실에 앉아도, 어디에 있어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으나, 정작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승호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는 여러 차례 변명을 바꿨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혹은 은지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등 이유를 달리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 모든 해명이 공허하게만 들렸다. 우발적이라고요? 제 아이는 그 순간까지도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발입니까? 어머니의 울분 어린 외침은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재판부는 결국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 형량은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위로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착하고 성실하다던 청년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은지의 외삼촌이 그녀의 방을 정리하다 오래된 일기장 속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조그맣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은지가 생전에 남긴 작은 편지였다. 엄마, 나는 아파도 괜찮아. 내가 엄마 딸이라서 너무 행복했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나 웃으면서 기다릴 거야. 그 문장은 짧았지만 은지가 세상을 살아가며 품었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마와 불안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놓지 않았던 소녀의 마음. 어머니는 편지를 부여잡고 끝내 무너져 울었다. 은지야, 우리 딸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편지는 가족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남겨진 이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다짐이었다. 동생은 다시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고, 어머니 역시 언젠가 딸의 웃음을 다시 기억하며 웃어줄 수 있기를 바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사건을 두고 여전히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어쩌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으려 했던 은지의 삶과 그 희망이 이제 남겨진 가족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은지는 사랑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품고 떠났다. 그러나 그녀의 말 한마디는 남겨진 이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들은 지금도 은지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과 함께 미소를 짓는다. 너무 짧았던 삶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 빛이 되었다.